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이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가 가득 차는 날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토크로 푼다. 뿌리 깊은 부동산 시간인데요. 네 분의 전문가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 또한도 역시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노래로 네네.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맞들리셨어. 큰일이야, 근데 이거. 오늘은 좀 다른 때랑 좀 다르게 네. 버전을 좀 호러 버전으로 호러 버전? 예, 그렇게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표정도? 네. 하나, 둘, 셋, 넷.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래서 이 노래에 담긴 재개발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아니, 네. 누구 돌아가시면. 그래서 미리 제가 놀라실까봐 호러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건 호러가 아니라 그런 네. 개그 있었어요. 네. 두꺼봐, 뭐 이러면서 동작해가면서 되게 예전에. 아, 동작까지 좀 같이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시 한번 목표적으로. 그럼 네.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하나, 둘, 셋, 넷. 두꺼봐, 두꺼봐, 헌집. 그래, 이게 훨씬 재밌지. 새집 따오. 네. 만족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는요. 네. 두꺼봐, 헌집 짓기 새집 따오. 뭐 재건축인가요? 재개발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헌집이면 이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전부 다 헌집으로 하다 보니까 두 개의 달을 같이 다뤄드리고 싶지만 네. 좀 시간이 좀 작은, 좀 네. 짧은 관계로 해서 재개발만 오늘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뿌리 깊은 부동산 주제는요. 바로 재개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죠. 이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요즘 정말 재개발이 핫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한 건가요? 이유가 있으셨어요? 예, 제가 두꺼비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그 과거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좀 많이 이래저래 있었는데 네.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서의 규제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서 난감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재개발에 대한 뿌리를 한번 뽑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네. 재건축과 재개발.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헌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받는 건데 네,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딱 나눠드리게 되면 네. 일단 지금 아나운서 은주 NC께서 네. 말씀을 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듯하면서 다른 듯하면서 같습니다. 네. 이 선을 나눠드리게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 건물을 부시고 나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서부터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193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최초로 생긴 아파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충정. 아, 네. 네. 그래서 그 충정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네. 60년대서부터 활발하게 지어졌는데 어느새 이게 건축을 한 지 20년, 30년이 되면서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부시고 나서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개발은 기존에 기반 시설이 좀 낙후된 상황에서 아니면 갖추어지지 않은 선상에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 기능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도로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좀 아무래도 생활하기에 좀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반 시설을 좀 정비를 하고 나서 제대로 건축물을 짓자라는 측면에서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냐면 1994년에 TV에 인기리에 방영된 서울의 달 아시죠? 기억나요. 예. 네. 다른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랑 아나운서님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서울의 달을 보시게 되면 과거랑 지금이랑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동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서
눈으로 확연하게 달라진 걸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연하게 와닿으시면서 이해가 빠르실 듯합니다. 네, 서울의 달, 뭐 제가 직접 봤다는 건 아니고 유명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니시죠? 자, 그렇다면 이 동네의 배경이 어딘지 좀 궁금해요. 배경이요. 네.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성동구에 있는 옥수동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옥수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두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장년층 분들에게는 이제 옥수동이 그 과거의 달동네였던 그 이미지로 남아 있고, 지금 젊은 세대 분들한테는 이 옥수동이 이제 그 신흥 부촌인 이제 준 강남권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옥수동에는 또 한 가지 별명이 또 붙어 있는데 혹시 네. 아나운서님 그 별명 아세요? 별명이 뭔가요? 네, 바로 뒷구정동입니다. 아, 예, 압구정이 아니고 뒷구정동인데 네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왜요? 일단은 강남하고 이제 한정거장 차이입니다. 맞아요. 지하철 예. 타고 가면 바로 압구정 예, 나오니까. 지하철 역사로 다 한정거장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보다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요. 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강남하고 비슷한 생활 그런 편의 시설들이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네. 뒷구정동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볼 때마다 나도 집을 산다면 여기 사고 싶고 여기 살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예전에는 달동네였어요. 예. 오, 이런 건 몰랐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나는 편인가요? 예, 상당히 시세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네. 일단 옥수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그 옥수동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의 달에 그 드라마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충무로 대표 배우 이제 한석규 씨 그리고 최민식 씨가 나오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한석규 씨는 드라마에서 이제 극 중에 제비로 나오잖아요. 제비로 나와서 이제 어느 여성분들의 뭔가 큰 돈을 네. 좀 사기를 쳐서 얻으시려고 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근데 차라리 그 옥수동에 거주를 하시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내 집 방 한 칸이라도 하나 마련하셨다라고 한다면 아하. 이런 큰 시세 차익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소위 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뭔가 1억 원의 뭔가 아파트라든가 뭔가 주택을 가지고 계셨으면 뭐 10억이 되실 수도 있고 100억이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래저래 사기치려고 하시기보다는 내 집 하나라도 제대로 잘 장만하시게 된다면 부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재개발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재개발은 1980년대 말부터 오.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옥수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현대 아파트가 분양이 될 때 이 재분양 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던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옥수동 258번지 주변으로 12,000평 정도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또 이게 95년에는 또 확대가 되면서 14,800평 정도, 거의 15,000평이죠. 15,000평이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된 지역 중에 또 아파트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한 곳이 있는데 6개월 만에 1억 3천만 원. 6개월 만에. 네. 와. 1억 3천만 원이나 올라서 이게 또 큰 이슈가 되기도 그 당시 1억 대박이네. 3천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아니 정말 달동네에서 시작해서 뒷구정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변화가 정말 어마무쌍한데요. 그런데 요즘은 재개발이라는 말보다 뉴타운이라는 말들도 많이 쓰시던데 이게 같은 의미인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제 시청자님들에게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네. 재개발이 넓게 거대하게 형성이 되는 게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지역이 넓은 거예요? 예, 넓은 지역으로 형성되는 재개발이 뉴타운이고요. 이런 뉴타운은 이제 단순히 집만 이렇게 큰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집들을 단순히 허물어서 아파트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자체를 아예 지역 자체를 아예. 지역 자체를 싸그리 다 바꿔버리는 게 뉴타운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도로가 이제 넓어지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부족했던 상하 수도 시설이 같이 들어오게 되고
또 뭐 공공청사나 혹은 상가도 이렇게 새롭게 그 지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이유는 이제 단순히 집만 그냥 새로 지어버리게 되면 주거 환경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반 시설이 같이 확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옛 주거지인 강북 지역에 주로 뉴타운 사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다세대 주택들의 위상도 달라졌다면서요? 네, 아나운서님 혹시 그 네. 빌라 사면 네.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네. 이제 그 유타운이 생기면서 땅의 지주뿐만 아니고 이제 빌라를 소유하셨던 분들도 아파트 분양권이 나왔어요. 유타운이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권 때는 아파트보다 빌라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 대신에 뉴타운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시작한 건 도대체 언제부터인 건가요? 예, 이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재개발이 크게 확장이 되면 뉴타운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정을 해서 이제 뉴타운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고요. 2002년도서부터 이제 은평, 기름, 왕십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 뉴타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부터는 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 그 내부나 그 주변으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게 됩니다. 치솟게 되면서 다른 지역 지정이 안 된 다른 곳도 이제 우리도 이제 지정을 해달라고 엄청나게 이제 문의가 쇄도하게 되면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04년, 이제 6년 뭐 국회 뭐 총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전부 다 뉴타운 공약을 내걸게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 공약은 당선이라고 하는 공식이 또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 이제 서울의 한 시장님께서는 뉴타운을 50곳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면서 어느 순간 그게 또 당선이 돼버리는 그런 사례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의 시작은 2002년서부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 같은 경우는요. 강남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신데 강남은 뉴타운이라기보다는 재건축이 일어난 곳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교통 인프라나 주변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건축만 제대로 한다면 다시 뉴타운처럼 깨끗한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기름, 아현, 그리고 은평, 왕십리 같은 경우는 이제 뉴타운이 형성이 된 겁니다. 기존 인프라부터 건물까지 다 바꾸게 된 케이스가 되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이 된 곳은 지금 강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주거 환경과 생활권을 이렇게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곡을 생각하시면 마곡을 흔히 재개발 지역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마곡은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 신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서울에도 뉴타운 사업이 꽤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그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조성이 된 은평 뉴타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진관동은 예전에 1971년 7월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약 30여 년간 이제 그쪽에는 그 일대에는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자리였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서민 주거 생활 안정과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제 힘을 좀 쓰고자 이 지역에 이제 뉴타운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서 이제 약 10여 년간 이제 사업이 진행됐던 그런 뉴타운 지역인데 이제 다른 뉴타운 지역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이제 기존에 원래 그 지역 자체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보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 안에 집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뭐 보상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쉽게 빠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은평 뉴타운은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어허. 그런 뉴타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은평 뉴타운은 또 그 바로 인근에 있는
고양시에 이제 그 삼송지구 그리고 지축지구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니 신도시죠. 이 신도시 두 개하고 은평 뉴타운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서울 그 북서부 끝자락에 있는 은평구라는 그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지형을 바꿔버리는 지금 그런 뉴타운 지역입니다. 은평 맞아요. 뉴타운. 좋아졌어요. 예.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북한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녹지가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이 은평 뉴타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지하철 교통이 조금 부족해요. 네. 왜냐하면 서쪽 끝으로 가야 3호선 구파발역이 맞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넓은 지역에서 이 지하철 인프라가 조금 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또 이 뉴타운에서 가장 또 큰 이슈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거래된 28일에 국도교통부의 이제 자료를 보면 네. 그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 매물가에서 무려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약점이 있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호재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심과 가까우면서 좋은 산을 끼고 있다는 거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숲세권 지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건데. 자, 이 지역 말고도 또 서울의 뉴타운 지역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뉴타운 사업장 중 가장 최근에 이제 분양한 단지는 신길 뉴타운의 센트럴 자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이 센트럴 자이는 350가구 모집에 무려 2만 명이 몰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로 따지면은 57대 1을 기록했고 올해 서울 이제 민간 아파트 그 아파트 중에 최고의 경쟁률을 뚫은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는 이제 한남 뉴타운이 있는데 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군 기지 이전과 함께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순조롭게 추진 중인 흑석 아현 왕십리 뉴타운도 청약자가 아파트마다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추진이 잘 돼서 뭐 잘 개발이 되는 곳도 있지만 반대로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안타깝게 조금 뭐 엎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은평, 기름, 왕십리 이후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된 곳이 2006년 10월 경까지 지정이 되고 7년 있다가 2013년부터는 해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해지가 시작된 게 2013년 10월 창신 숭인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24.8%란 되는 재개발 지역들이 사반번 못 떠보고 해제가 되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무분별한 뉴타운 지정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리고 협의도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지역들이 해제가 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뉴타운이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은요, 앞으로 다른 뭐 변화의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창신 숭인 같은 경우는 원래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좀 아무래도 좀 생활이 좀 어려우시거나 좀 상대적으로 좀 지내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뉴타운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냥 다 쫓겨나시고 재정착을 아마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뉴타운이 뭐 재개발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건 안에 계신 분들께서 뭔가 이득을 얻으시고 생활이 좀 나아지셔야 되는데 오갈 데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취소가 돼야죠. 그래서 해제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창신 1, 2, 3동, 숭인 1동 이 일대가 이제 25만 평인데 이게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서 지금 꾸준히 국비, 시비 합쳐서 한 200억 이상 정도가 꾸준히 3년 동안 지금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취소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재생 사업 그리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스러워 하시다거나 아니면 관심을 아예 안 두시지 마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면성이 있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소가 된 곳들도 또한도 역시 기대를 계속 걸어볼 만하고요. 그래서 꾸준히 도시 재생 컨셉에 의해서 꾸준히 투자가 될 예정이고 지금 정부가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좀 지정된 구역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지정된 곳들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외를 하겠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외를 하는 거지 앞으로는 또 지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그리고 수도권 주변에서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충분히 서울 수도권 주변을 전부 다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고요. 배제를 아예 하시는 건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로 이 뉴타운에 대한 투자가 참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좋은 투자처는 좀 없을까요? 네, 지금 정부가 7.18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전매 제한이 없던 그런 지방에도 지금 전매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방 민간 택지 이제 분양권도 전매 제한을 하면서 부산, 대구, 울산 이런 광역시권에서 전매 제한을 최소 6개월, 최소 6개월 전매 제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부산, 네. 제가 부산 출신이라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같은 경우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등기 이전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은 이렇게 좁은 곳만 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또 다른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지난 강의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네. 그 주변에 토지 투자가 참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틀에서 지켜보신다면 다른 곳으로 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재개발 또 재건축에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토지가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규제를 네. 좀 이렇게 보면 뭐 서울, 경기 그리고 세종 이런 곳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규제가 이렇게 그 적용이 되는 지금 이런 현실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 외적인 곳에는 별로 신경들을 많이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한 우물만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 혹은 그 주변 환경이 이렇게 개선될 만한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을 하신다면 앞으로 규제에 대한 그런 걱정은 따로 하실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정현훈 전문가께서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지금 부동산 어디를 좀 봐야 할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약은 약사에게 받으셔야 되고요. 진료는 의사에게 받으셔야 되죠. 네. 그리고 부동산은 전문가와 함께 그렇죠. 하셔서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의구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조합원 입주권, 뭐 전매 제한, 뭐 재건축 부분, 세금, 투기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한꺼번에 걸리게 되면서 혼란이 조금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중에서도 규제가 벗어난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벗어난 지역을 한 번쯤 관심 가지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중에서 특히나 좀 약간 편법적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편법적으로 가시려고 하시게 되면 가면 갈수록 저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는 즐거워야 되고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편법을 쓰시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규제가 덜한 곳은 어딘지 그리고 앞으로 흐름 전망은 어떤지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토지가 지금 규제가 변화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토지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지금 수도권, 서울 쪽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시는데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소리 소문 없이 슬슬슬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류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한 우물만 판다고 했는데 사람은 어찌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투자는 확실히 오를 곳에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면 문의사항을 주시게 되면 요청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확실하고 좀 더 디테일하고 깊게 성심성의 있고 소중한 자산인 만큼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상담 요청을 많이 하시고 세미나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투자를 즐겁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또 잘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도 세미나 자리 마련되어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이제 직접 만나 뵈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알찬 정보 드리기 위해서 세미나 또한 역시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오시면 됩니다.
좋은 부동산 선별법, 또 내 자산 가치 상승법에 대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 네 분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광교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수지 신봉동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매매나 전세 중 어느 쪽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매로 갈까 전세로 갈까 그게 고민이신 거세요? 네. 네, 자,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광교에 거주하시면서 뭐 크게 불편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예, 큰 그거는 없어요. 예, 아파트를 지금 뭔가 아니면 주택을 통해서 뭔가 거주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광교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교는 다른 것보다 다 접어두고서 경기도청 신청사가 2020년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강의로 이렇게 세미나 뭐 이러저러 늘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광교에 만약 마음에 드시고 거주하실 생각이라고 한다면 저는 광교는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신 지금 수지 신봉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신봉동은 지금 수지구청과 성북역 사이에 이렇게 넓게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전부 다 뭐 성지, 바위, 산이라든가 녹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자녀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녹지 공간에서 쾌적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지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파트를 원하시는지 뭔가 주택을 원하시는지 모르다 보니까 뭔가 전원주택 생활을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신봉동 또한도 역시 나쁘진 않으세요. 이 신봉동 앞쪽에는 역세권 앞쪽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고요. 지금 뒤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전원주택 부지로서 주변이 이렇게도 뭐 산이라든가 이렇게 알록달록 좀 간간히 지어져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파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아파트로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지가 상승이시든가 뭔가 차익을 원하시는 부분에선 흐름을 말씀드리면 광교가 경기도청 신청사가 이쪽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수혜를 당연히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은 좀 가격이 반영이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주거 목적에서 내가 살기 편한 곳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광교가 영향을 받을 거고 두 번째로는 용인, 지금 수지, 신봉동 쪽에 당연히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첫 번째는 내가 거주하기에 좋은 곳인가.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경기도청 신청사가 옮기면서 가격 흐름이 이렇게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문가의 의견 조금 도움이 되셨어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자, 그럼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북구 덕천동 대방 아파트 83제곱미터와 목화 맨션을 보유 중인데요.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기회 지금 주셔서 부산, 감사하네요. 네네, 대방 아파트와 목화 맨션을 이제 보유 중이세요. 네. 거주 중이신 거세요? 아니요, 예, 목화맨션은 거주를 하고 있고요. 아, 목화 맨션에 거주 중이시고 예, 예, 예. 대방 아파트는 지금 저희가 월세
세 주고 월세를, 계시고. 예, 세를 낸 상태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연결해 대방 주셔서. 아파트랑 예, 예. 지금 모카맨션 이렇게 두 개 보유 중이시잖아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지금 보유한 지 한 5, 6년 정도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 모카맨션은 제가 실입주한 게 한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거기가 재건축 지역이어서 네. 제가 알고 들어간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재건축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언제쯤 매도가 맞을지 네네. 제가 예, 말씀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일단 제가 그러면 지역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일단 네.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아파트라든지 뭐 발전 형태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그 덕천동 바로 왼쪽으로 해서 김해공항이 있고 위에 네. 또 산 위아래로 이제 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뻗어 나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이 돼 있어요. 아, 네. 아, 예. 그리고 덕천동 밑쪽을 보면은 사상지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상 그 공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네, 이 사상지구에서 출퇴근을 하신 분들이 이제 대방 쪽으로 많이 오시고 거주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덕천동 주변을 해서 아파트가 많은 이유가 그 예. 초등학교도 많고 중학교도 많고 대학교도 몇 개가 있어요. 아, 네, 예. 그런 수요에 의해서 이제 그 수요는 많은데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만덕 5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쪽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정비나 이제 정화조 이제 시설을 뭐 정비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밑에는 만덕 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역 바로 앞에 있는 대방 아파트와 예. 그리고 모카맨션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신 상황에서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전망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아, 예.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역을 두 개를 깔고 있고 거기다가 재건축이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보유 계속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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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2-21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며 옆에 공군 비행장이 있는데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유는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 18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오래되셨네요. 네, 자, 앞으로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죠? 네, 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의 20년 가까이 보유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네, 네. 혹시 뭐 시청자님이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주하고 계세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주변에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바로 위로 해서 비행장이 지금 존재를 하네요. 근데 다만 지도상에는 이제 아무래도 군사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보안상 이제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예, 이거는 이제 따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도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화성시 이쪽과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수원
이쪽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역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가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가 새롭게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화성 같은 경우에도 그 병점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이 또 그 역세권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에는 태안 3지구라고 해서 또 다른 또 미니 신도시가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런 군사기지, 뭐 비행장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 지금 시청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 주변으로 해서 자꾸 신도시가, 미니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이 지역의 어떤 그 가치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신도시들이 이렇게 들어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이제 그런 집가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 지금 수원에 있는 이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이달 2월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전이 된다는 그런 사업 이런 계획이 이렇게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 비행장이 이전을 하는 기간은 2024년도에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냥 여기가 공터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곳을 이제 그 한국형 실리콘밸리,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최첨단 산업단지가 이 비어있는 부지로 이제 조성이 될 그런 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이 집 터전은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 집 바로 뒤로 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뭐 어떻게 그냥 단순히 뭐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뭐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지만 혹시나 이 집이 현재는 뭐 별다른 뭐 어떤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지가 않아서 뭐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좀 말리고 싶습니다. 네, 꼭 보유하고 계시면 정말 좋은 일이 이렇게 찾아올 거예요. 네. 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의견 참고하셔서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들 좀 해결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말고도 전문가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고민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부동산 선별법, 또 내 자산 가치 상승법에 대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광주 광산구 신창동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 호반 네. 베르디움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 거세요?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이유는 뭐 매도 타이밍을 알아보고 계신 거세요? 아니요, 그냥 제가 이제 살기는 하는데 네. 요즘 뭐 아파트 요즘 뭐 저번에 발표한 것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냥 거주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음. 전망이 이쪽은 좀 어떤지 싶어갖고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제가 지금 이 지역을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아파트가 네. 저희 방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그러한 위치에 가지고 계신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주변으로 보시면 원래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호반 베르디움이 하남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생긴 네. 기존에 있던 광주 구도심보다는 훨씬 신도시가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네. 그 아파트 위쪽으로 지금 네. 보시게 되면 예. 첨단 산업단지라고 해서 산업단지가 크게 들어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도 산업단지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수요가 끊임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러면 자리는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네. 거주하고 있다가 네. 보면은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좋은 곳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겠네요. 네, 아마 지금 한번 보셔도 많이 상승될 것 같은 그런 예, 위치에 예.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네. 보셔도 많이 이미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자리는 나중에 내가 거주를 안 해도 새를 네. 놓으셔도 잘 나갈 자리,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여러 산업단지의 또 중심에 위치하고 네. 있고 신도시라는 또 주변 인프라가 형성이 잘 돼 있는 그런 네. 위치에 중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앞으로 향후 전망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전화를 너무 잘 드린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꼭 여기 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매도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서 예. 이제 나중에 또 새로 돌리시거나 아니면 이 네. 아파트 가격 상승의 효과를 누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유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좋은 전망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아우 부럽네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 좀 만나볼까요? 한남 뉴타운 3구역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직 매수 전이시고 매수할까 어쩔까 좀 고민 중이신 거세요? 예, 예. 네, 자, 앞으로 좀 어떨지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엄청나게 멋지시네요. 아, 예. 그래서 한남 뉴타운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선생님 부자신가 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재개발이 바뀌겠다는 소식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남 뉴타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용산역 주변으로 이제 국제업무지구로 2007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용산 오른쪽에 미군기지 이전 소식은 아시죠? 예, 예. 그래서 미군기지 이전 민족공원,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센트럴파크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한다라는 계획 하에 2007년에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해를 보니까 2008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예. 근데 만약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용산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모습이. 그리고 용산에 이제 선착장이 생기면서 중국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곳이 지금 이제 용산 일대인데요.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금 선생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이 이태원역 밑쪽에 있는 한남 뉴타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금 2007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호재가 가득한 곳이 한남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많이 비싼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중에서 3구역을 지금 선정을 하셨는데 저는 좀 매우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뉴타운 구역에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중에서 1구역은 상가에 계신 이제 주민분들의 좀 마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직권 해제가 되면서 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 3, 4, 5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게 3구역이에요. 그래서 2구역과 4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는 좀 변경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서 3구역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건축 심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 뭐 부동산을 가시거나 뭐 어떤 분한테 물어보시거나 하면 뭐 이주 확정이다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실 수가 있고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건축 심의 중이다 보니까 제가 100% 여기가 확실하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앞으로 분명히 전망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한남 뉴타운 3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 너무 좋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이게 막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제가 만약 선생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여기에 들어가서 나중에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실거주 측면에서 좀 약간 중장기적인 면에서 다가가시면서 관망을 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너무나 좋은 것이 저는 한남 뉴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게 실거주이신지 투자인 건지 제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네요. 실거주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뭐 그냥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투자적인 측면이신가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이요.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좀 섣부르진 않을까라는 좀 약간 관망의 자세가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이 한남 뉴타운은 앞으로 명품 단지로서 그러니까 절차에 맞춰서 차분하게 잘 가면 명품 단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선 관망을 그리고 거주적인 측면에선 저는 들어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상담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으세요?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자, 전문가의 상담 잘 참고하셔서요.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한 다양한 사연들 소개해드리고요. 좀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 관련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부동산 선별법, 또 내 자산 가치 상승법에 대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 네 분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부동산은 전문가에게라고 제가 아까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정말 상당히 많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경기가 안 좋게 되면 부양을 하게 되고요. 너무 활성화되고 과열이 되다 싶으면 좀 안정화 정책을 좀 많이 피는데요. 이 모든 건 흐름에 있어서 다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너무나 답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고요. 너무나 궁금하다고 하시다고 한다면 문의저를 한번 주시고 세미나도 오시고 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모르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안에서 하나하나 알아가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저는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투자하시기보다는 투자는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전문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현명한 투자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